토스증권에서 BITO를 소수점으로 꾸준히 모아왔어요. 부업 수익으로 조금씩 담다 보니 어느새 107주나 모였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 부업 수익도 끊기고 이 돈이면 차라리 미국 테크주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계좌가 나뉘어 있으니 자산 파악도 번거롭고요. 그래서 BITO를 메인 계좌인 NH투자증권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사자니 세금도 타이밍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식 자체를 옮기는 이체를 선택했어요. 토스증권 앱에서 이체 메뉴 찾느라 좀 헤맸는데 찾고 나면 과정은 간단해요. 수수료 2,000원 내고 하루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수점 다니는 이체가 안 돼요. 그래서 107주만 보내고 남은 소수점은 바로 매도했습니다. 다음날 NH투자증권 앱을 열어보니 BITO 107주가 무사히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체는 깔끔하게 완료됐는데 수익률 보니까 좀 씁쓸하긴 했어요. 반토막까진 아니어도 손실이 꽤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팔 생각은 없어요. 비트코인은 결국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한 곳에서 자산 관리하니까 훨씬 편해졌네요. 네이버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릴 때마다 해피빈 기부콩 1개씩 쌓여요. 콩 1개로 100원 기부할 수 있고요. 1일 1포스팅을 1년간 꾸준히 하면 36,000원어치 기부가 가능해져요. 여기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15%를 적용하면 5,400원이 환급되죠. 포스팅 1건당 계산하면 딱 15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쓸 글이니까 이 15원은 완전 보너스죠. 처음엔 효율적으로 하려고 글을 미리 써두고 예약 발행을 걸어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약 발행으로 올린 글엔 콩이 안 쌓이더라고요. 반드시 직접 발행 버튼을 눌러야만 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을 다 써도 임시 저장해뒀다가 매일 아점 발행해서 콩을 하나씩 챙기고 있어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걸 날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모은 콩은 바로 안 쓰고 모아뒀다가 더블 모금함에 기부해요. 기업에서 매칭 기부를 해줘서 같은 콩으로도 기부 효과가 2배가 되거든요. 콩 유효 기간은 대략 3개월이니까 급할 건 없어요. 가끔 블로그 수익이 0원인 날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포스팅 1건 올렸으니 15원은 벌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어차피 쓸 글이면 이런 혜택도 챙기는 게 맞죠? 3월 월급날이 왔어요. 이번 달은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들어와서 더 설렜는데요. 저는 월급 들어오면 날짜 나눠서 고민하지 않고 그날 바로 전액 매수해버려요. 개인연금저축에서 나스닥 100, S&P 500, 은행고 배당,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정해둔 비율대로 쭉 사고 남은 돈은 TDF에 몰빵했어요. 언제가 저점인지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가로 바로 사는 게 제 멘탈에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IRP는 안전자산 규정 때문에 이번 달에도 50만원 전액을 TDF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투자 전략을 살짝 바꿨는데요. 원래 직투계좌랑 ISA에 각각 20만원씩 나눠 넣었는데 지금은 직투계좌를 먼저 채우기로 했거든요. 직투는 필요할 때 언제든 출금 가능하고 해외 주식 양도세도 250만원까지 공제되니까요. 그래서 추가 20만원은 SPYG 소수점 배수로 직투에 바로 넣었습니다. 제 투자의 핵심은 단순해요. 매달 월급날에 전액 매수하고 은퇴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이번 달에 샀는데 다음 달에 떨어지면 그때 더 낮은 가격으로 또 전액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은퇴 시점에 이 자산들이 얼마나 커져 있을지 그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규칙을 자주 안 바꾸고 정해둔 플랜대로 우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18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돈은 애초에 절대 소비 금지, 전액 자산으로 라고 정해둔 돈이라 들어오기 전부터 어디에 얼마나 넣을지 메모까지 해뒀거든요. 괜히 통장에 두면 흐지부지 소비로 새어나갈까 봐서요. 그래서 입금 알림 뜨자마자 바로 비상금, 기부, 투자 순서로 쭉 배분해버렸습니다. 꿀돈이 아니라 계획된 추가 투자금이라고 생각한 거죠. 가장 먼저 한 건 비상금 통장 채우기였어요. 네이버 CMA 통장에 30만원 넣어서 200만원 맞췄습니다. 연 2.5% 일봉이라 현금 두기 괜찮거든요. 주식을 오래 들고 가려면 이런 여유돈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시장 흔들릴 때 계좌 안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기부 적금에도 보태서 올해 생일 기부 목표 60만 원을 완성했어요. 기부도 예산처럼 미리 빼두는 게 훨씬 마음 편하더라고요. 비상금이랑 기부 적금, IRP 미납분까지 처리하고 남은 130만 원은 전액 SPYD 소수점 매수로 한 번에 넣어버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할 매수한다고 며칠 나눠 샀을 텐데 어차피 10년 안에 안 팔 돈인데 며칠 가격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10년 뒤엔 지금보다 더 올라 있을 거라 믿고 있거든요. 다음 달 지방세 환급금 18만 원도 들어오는 즉시 똑같이 SPYD에 바로 넣을 예정입니다. 5년째 쓰던 알뜰폰 할인카드 유효기간이 7월에 끝나면서 자동갱신 안내가 계속 떴어요. 계속 쓸 거면 재발급 아니면 지금 취소 이런 식이었는데 혜택도 괜찮고 실적 조건도 무리 없어서 그냥 유지하기로 했죠.
문제는 새 카드가 도착한 날이 하필 매월 10일이었다는 거예요. 보험료랑 각종 자동 납부가 몰리는 날이라 카드 재발급보다 그 이후가 진짜 바빴어요. 자동 갱신인데 자동 납부는 제가 다 손으로 바꿔야 하더라고요. 새 카드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동 납부 변경이었어요. 후원금 3곳, 보험 3곳, 아이클라우드, 알뜰폰, 홈인터넷, 도시가스까지 하나씩 다 바꿔야 했거든요.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로그인해서 직접 변경할 수 있었는데 몇몇 곳은 회원가입부터 다시 해야 해서 좀 번거로웠어요. 특히 알뜰폰 허브로 가입했던 통신사는 해당 통신사 사이트에 새로 가입해야 카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반나절은 훌쩍 지나갔네요. 이렇게 번거로운데도 계속 쓰는 이유는 명확해요.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 고정 지출로 실적 채우면 통신비 2,000원씩 할인받거든요. 억지로 실적 채울 필요 없이 어차피 나가는 돈으로 조건 맞추니까 효율이 정말 좋아요. 자동 납부 변경은 귀찮지만 혜택이 유지되는 한 굳이 다른 카드로 바꿀 이유는 없죠. 이번에 한번 정리했으니 앞으로 5년 동안은 정말 카드 번호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ISA 처음 만들 때 온라인으로 개설했더니 일반형으로 나왔어요. 서민형으로 바꾸려면 소득 확인 증명서 떼서 지점 가야 하는데 솔직히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사에 물어보니까 3월쯤 국세청 소득 정보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서민형 대상이거든요. 당장 투자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하고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받느라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3월 18일에 정말로 알림톡이 온 거예요.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자동 전환됐다는 내용이었죠. 실제 전환일은 3월 10일이고 이해 신청은 20일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덕분에 지점 한 번 안 가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 ISA 공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서민형의 핵심은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인데 이걸 다 채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S&P 500연 7% 가정하면 거치식으로는 약 7,777만 원, 적립식으로는 매달 101만 원씩 3년간 총 3,645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ISA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꾸준히 모을 생각이에요. 배당주나 채권은 은퇴 가까워지면 그때 비중 늘려도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성장 자산으로 길게 가져가는 거죠.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내 계좌들을 쭉 조회해봤더니 깜박하고 있던 기업은행 통장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있죠?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만들었던 그 계좌에 1,004원이 그냥 잠들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작지만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계좌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게 괜히 더 천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카운트 인포에서 계좌 해지 진행했어요. 은행 앱 따로 깔 필요도 없고 창구 갈 필요도 없어서 진짜 편해요. 안 쓰는 계좌 선택하고 잔액받을 통장만 지정하면 끝이거든요. 평일 9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간편하죠. 짜잔! 처음엔 1,004원이었는데 이자 3원까지 더해져서 총 1,007원이 제 계좌로 쏙 들어왔어요. 1,000원 남짓한 돈이지만 안 쓰는 계좌를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게 더 의미 있었어요. 마음도 편해지고 혹시 모를 금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잊고 있던 옛날 통장 한번 찾아보세요. 돈 관리도 사실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고정비 다시 보고 안 쓰는 계좌 정리하고 놓치던 세금 혜택까지 챙기면 내 재정 엔진이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크게 버는 것보다 먼저 새는 돈부터 막는 게 진짜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정리해두면 바로 큰 변화가 안 보여도 분명히 쌓이기 시작해요. 매달 할인받는 돈, 환급금, 비과세 혜택 같은 작은 차이들이 모이면서 생각보다 든든한 결과를 만들죠. 조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가는 흐름을 만드는 게 결국 제일 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돈 공부는 꼭 혼자 퀴퀴 탈 필요 없어요. 내가 해본 방법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팁을 배우다 보면 훨씬 쉽고 오래가는 습관이 되거든요. 혼자 시작한 재정 관리가 어느 순간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